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진짜 어제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무상증자 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이게 너무 작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라기보다도 이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 어제 이제 무상증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무상증자는 자, 한 주, 한 주당 0.04주예요. 0.4주가 아니고. 그럼 이거는 뭐예요? 4%예요, 4%.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40% 줬는데 이게 작게 주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게 아니고 일단 0.04주예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이제 셀트리온 그 뭐 서정진 회장이 큰 마음 먹고 이런 이제 하도 이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무상증자까지도 이 무상증자에 대한 카드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진행했다는 거. 당연히 이거는 이제 박수 받을 만 하죠.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자, 지금 우리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박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서정진 회장도 지금 몇십 년간 십몇 년간 지금 그 공매도와의 어떤 싸움에서 이골이 나셨겠죠. 당연히 이골이 났어요. 너무 짜증 나갖고 무상증자 했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공매도와의 어떤 싸움이 지금 십몇 년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뭐 지금 이 무상증자를 13년 만에 0.04주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뭐 배당의 효과 4% 정도 되는 이제 배당의 효과니까 이거는 어떻게 봤을 때 큰 마음 먹고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주가가 지금 박살이 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가가 지금 박살이 나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지난 이제 2012년도에 했었던 무상증자 한 주당 0.5주. 이거 퍼센테이지 얼마입니까? 이게 50%예요. 이때 당시에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이제 한 주당 0.5주 준다라고 하면 이건 대박이에요, 대박. 현대글로비스 있잖아요. 현대글로비스. 작년에 실적이 진짜 잘 나와갖고 얘네들이 100% 무상증자 한번 했어요. 1대1 무상증자. 이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 근데 여러분도 이제 무상증자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에 그 옛날에 이제 노터스라는 이 종목이 있어요. 이 HLB 지금 계열사가 됐는데 이 노터스가 아마 뭐 1대 10인가 뭐 하여튼 10인가 하여튼 이렇게 이제 무상증자를 했고 그러면서 바람이 일어나면서 막 그 공구음원부터 시작해 갖고 그때 당시에 무상증자 막 붐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이 막 엄청나게 그때 당시 무상증자 테마를 받아갖고 무상증자 테마주가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그때 당시 무상증자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때를 생각을 한다라면 당연히 이거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거면 조금 더 비율상으로 더 나왔으면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상승세를 줬을 것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주가가 안 가는 게 지금 제 탓입니까? 왜 나한테만 뭐라 해? 진짜 진짜 여러분들 다 이놈들 탓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공격을 많이 이제 받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봤을 때.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이 공매도라는 새끼들 때문에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도 거의 뭐 유럽에서 엄청 잘 하고 있고 이제 미국도 지금 이제 뚫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사업은 잘 운영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안 갈 이유가 없는데 이 제자리에 있고 계속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저도 사실 왜 셀트리온 실적만 놓고 이제 보게 되면 재료라든지 이런 모멘텀만으로 봤을 때는 이건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비정상이에요, 이거는. 이 셀트리온이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호재 뉴스가 거의 뭐 이제 맨날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맨날 나오는데 주가는 계속 쳐받고 있고 그게 사실 사측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이건 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뭐 댓글 계속 뭐 달아갖고 막 하시는데 너무 좀 저는 뭐 저한테 뭐 욕할 그건 아니라고 생각. 물론 뭐 좋으신 분들도 많지만 그리고 어제 뭐 무상증자와 공매도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좀 드리고자 하는데 결국에는 무상증자와 공매도의 상관관계가 아니고 사실 서정진 회장 vs 공매도가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서정진 회장, 뭐 셀트리온과 공매도와의 이런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에 정말 이 커다란 전쟁이 한번 있었죠. 이 공매도가 이 엄청나게 이 주가를 떨어뜨렸어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그 셀트리온이 요때 무상증자를 합니다. 요때 이제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이때 계속 이제 공매도들이 설치다가 또 한 번 공매도들이 계속해서 설쳤습니다. 계속 설치고 하다가 계속 이제 박스권 행보를 합니다. 하고 나서 2015년부터 어떤 이슈가 생겼어요?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미국 시대를 개막한다. 요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최초,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미국 최초 바이오시밀러 허가. 거기에 이제 램시마, 허주마에 대한 진출이 탄력을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이때 당시에 2015년 6, 8월경에 FDA 승인이 기대가 된다. 요 내용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램시마 그 FDA 승인 이슈로 요런 이제 모멘텀을 보였던 겁니다. 요런 모멘텀을 보였고 언제 이제 승인이 났냐? 딱 요때 2016년 4월 달에 승인이 났어요. 승인이 나고 이때 제로 소멸로 쫙 떨어졌다가 실질적으로 이 램시마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국내 어떤 제약 바이오의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2017년도부터 해갖고 자 램시마 그러면서 2017년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갖고 모멘텀을 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승인이 됐죠. 2018년도에 트룩시마가 승인이 됩니다. 트룩시마가 승인이 되고 나서 이제 쭉 주가는 빠지게 돼요. 빠지고 나서 이때 뭐였습니까?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코로나를 맞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지금은 뭐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지만 CTP 59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감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실망 매물 주면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쭉 이제 안 좋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간중간에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들 또 이제 또 개 박살 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온 건데 지금은 또 이제 어떤 시즌이냐? 자, 세컨드 웨이브의 시즌이 왔죠. 세컨드 웨이브. 자, 요때가 무슨 웨이브예요? 퍼스트 웨이브예요. 바이오 시밀러로 봤을 때 퍼스트 웨이브. 지금 이제 세컨드 웨이브가 이제 시작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2016년도 이때만 해도 사실 이런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대한 이런 산업의 어떤 가치라든지
파급력을 좀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 세컨드 웨이브가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지난 어떤 몇 년간의 이런 경험이라든지 실적 그리고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 바이오 시밀러 산업의 어떤 변화를,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간 이제 겹쳐갖고 약간은 지금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세컨드 웨이브의 어떤 성장세가 앞으로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2030년 이후부터는 이제 썰드 웨이브가 되겠죠. 그때는 면역 관문 억제제 뭐 그리고 항암제 위주의 성장세, 요것이 이제 서드 웨이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 세컨드 웨이브에 있어서 바이오 시밀러도 지금 상당 부분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침투율 또한 퍼스트 웨이브보다는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의약품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을 장려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의료진, 환자, 보험사 포함해 갖고 이런 의료 시스템의 어떤 그 관계자들이 퍼스트 웨이브에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 처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가 계속해서 좀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셀트리온의 세컨드 웨이브의 어떤 성장세가 앞으로 진행이 된다 이 말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가장 이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바랑 셀트리온이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셀트리온이 이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뭔 상관이냐? 뭐 이런 부분인데, 자, 무상증자 자체로 봤을 때는 공매도한테 있어서는 사실 좋은 그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어떤 무기로서 굉장히 좋은 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무상증자가 공매도에게 효과적이냐? 아무래도 이런 주식수가 늘어나겠죠. 주식수가. 무상증자니까. 증자 자체가 뭐가 됩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 이제 공매도 세력이 빌릴 주식 확보가 어려워진다. 이게 뭔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무상증자로서 어떤 이제 장기 투자자, 뭐 대주주들한테 물량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공매도가 앞으로 이제 빌릴 어떤 주식에 대한 확보가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대차 거래 시장 안에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식에 대한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많은 이제 주식을 또 빌려야 돼요. 주식수 증가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늘어납니까? 대차 거래에 대한 비용이 또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12년도랑 지금 2025년도 이제 무상증자를 하는, 둘 다 이제 무상증자를 하긴 했는데, 요때 당시는 50% 비율로 했었고 지금은 4% 정도 비율로 했습니다. 어떤 요즘, 그런데 이때와의 어떤 차이점 뭐냐면 자사주의 매입 규모도 좀 다릅니다. 이때 당시에는 1,300억 정도. 지금은 이제 몇 조 하고 있으면 몇 조, 그건 나중에 그건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몇 조 정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사주 매입 규모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매입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때 당시 계열사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서정진 회장 플러스 그 대주주들 그리고 계열사,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전략으로 따졌을 때는 이거는 충격요법, 한 방에 그냥 조져버린다 이거고, 지금은 야금 조진다, 그런 좀 의미로 이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에 서 회장이 그 언론 쪽에서도 굉장히 언론이랑 굉장히 많이 공매도 얘기를 많이 했죠. 공매도 때문에 진짜 돌아버리겠다. 그러면서 너네들은 나 같은 대주주한테 이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서 회장이 이런 그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오늘 같은 어제 같은 경우에 무상증자를
라는 뭐 이런 이제 선물들을 제공을 하면서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 절대 주식 팔지 말고 계속 공매도와의 어떤 싸움을 이어나가자. 요런 이제 취지로 그동안 이어졌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주가의 어떤 급락을 이용을 해서 지금 500억 이상의 자사주를 또 매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주주 가치 제고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 회장 입장에서도 장기전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 이걸로 나중에 어떤 좀 커다란 호재를 터뜨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사주를 이 호재를 위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계속해서 1,000억씩 매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때 이후로 2012년도에 그런 이제 충격요법 이후로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13년이 지난 지금은 계속해서 최근 들어갔고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효과가 이제 드러나면서 주가가 이제는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좀 그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 분기점이 저는 이제 7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7월이냐? 왜 7월일까요? 자, 7월 25일 날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과연 이제 2분기 실적은 이제 어떻게 나와줄 것이냐가 이제 올해 셀트리온의 메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메인입니다. 올해는 2분기 실적이 가장 메인이에요. 왜냐하면 1분기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관세라든지 뭐 재고 자산,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들은 뭐 작년부터 이제 그게 충격이 좀 있었고, 합병 비용이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진펜트라 쪽에서 실적이 안 나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하회 요인으로 그 실적 추정에 있어갖고 하회 요인으로 이제 나왔던 거고. 그러면 과연 지금 이제 2025년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이 1조 정도, 영업이익이 2,500억,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1,888억, 영업이익률 한 24% 정도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보다 더 큰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예상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예상치를 뛰어넘어야지. 2분기에 만약에 뭐 1조도 못한다 이러면 이 충격을 먹는 거예요, 사실. 당연히 1조는 해야 되고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더 나와야지 올해 뭘 한다? 4.5조에서 5조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추이대로라면 3.8조입니다. 3.8조. 지금 뭐 8,400억 했고 1조. 그럼 적어도 이제 이것보다 더 이 4.5조를 맞추려면 한 1.5조 정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벌써 3분기 때 한 3.3조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한번 뭐 1.5조에서 1.7조 해야지 이제 5조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2분기 때부터 바짝 땡기는 게 좋다. 그냥 2분기 때 뭐 1.2조, 3분기 때 1.5조, 4분기 때 한 1.7조. 요 정도 추이만 보여줘도 어떻게 됩니까? 목표 한 그 4.5조에서 5조 원을 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맞죠? 2조, 3.5조, 3.5조에서 요런 시나리오대로 하면 4.2조 정도. 그러면 조금 더 땡겨야 되겠네. 뭐 대략적으로 뭐 1.3조, 1.6조, 뭐 1.8조 이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한 4.56조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2분기 실적에서 그 추이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서 회장은 여기서 자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구의 타겟이 됩니까? 공매도의 타겟이 또 돼요. 아이고, 너가 그럴 줄 알았다. 서 회장 너는 니 뭐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비웃듯이 공매도를 엄청나게 쳐버릴 거랍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진짜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막 있었던 기사들을 한번 이제 가져와 봤는데, 뭐 지금 요런 이제 요런 멘트들, 손바닥 뒤집든 말 바꾼 서정진 회장, 이게 뭔가 좀 이제 악의적인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공매도와의 악연이 끝나는 시점. 그리고 뭐 요건 됐고, 서 회장 공매도는 대주주를 이길 수 없다. 요런 얘기들. 그러면서 이제 주주가치 뭐 재고 최선. 하여튼 요런 부분들 나왔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질리게 만든 공매도란. 공매도란. 이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고. 화제 인물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공매도 세력에 승리하다. 요때는 멋있게 승리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승리하려면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실적의 어떤 선방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지 이런 이제 그림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야지. 하여튼 그 포인트가 그 분기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2분기 실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결국에는 이번 이제 무상증자에 너무 이제 초점을 맞춘다기보다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게 가장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진펜트라가 엄청나게 팔리고 유럽에서 당연히 선방해주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셀트리온의 이 실적이 퀀텀 점프를 일으키게 됐을 때,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분기 때부터는 기업들의 실적들, 특히나 이제 수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그 기업들의 실적은 대부분 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거기에 있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대응한 부분들이 1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2분기 때부터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실적이 나와줄 것이다. 이거를 서 회장이 모를까요? 그거를 지금 생각도 안 하고, 물론 이제 진펜트라에 대한 이런 추정은 생각보다 좀 실패한 건 맞지만, 과연 이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자신감,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냥 냅다 그냥 던졌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분기 실적 박살나면 주가도 박살날 거 당연히 다 알고 있겠죠. 그걸 다 모를까요? 모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추이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가장 올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셀트리온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실적이 무기였고요. 이때 당시에는 실적보다는 사실 그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코로나라는 그 역병이 시장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죽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고, 이 기대감이 다 꺾이니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지금 어떻게 봤을 때 다시 정상 범위 내에 온 건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퀀텀 점프를 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의 내용들이 나와줘야 된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미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줘야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겠고, 오늘 이제 주가의 흐름을 잠깐 이제 살펴보게 되면, 오늘도 이제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윗꼬리를 달았지만 추가적으로 안 빠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좀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인데, 아무튼 오늘 이제 윗꼬리를 단 거는 두 가지 맥락이지만, 여기서 매물대 저항을 좀 받았고, 저항을 받았고,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여기서 박스권 횡보세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셀트리온이 이 구간에서 좀 저점을 잡으려는 이런 이제 시도가 지금 나와주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어제 이어갖고 공매도가 한 5%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공매도
약간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이런 효과가 살짝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차 잔고는 아직까지 이제 감소되는 추이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수급은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그래도 이 지금 연속해서 지금 며칠 동안 매도를 치다가 진짜 그 한 2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일 만에 드디어 이제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다른 이제 수급 같은 경우는 자사주 플러스 알파가 들어왔고 개인 창구에서 지금 연달아서 4일간 이제 들어와 주고 있고 여전히 이제 하락의 어떤 주범이기도 한 기관들 보험 투신 사모펀드 아직까지 순매수로 전환하는 내용들은 지금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들이 언제쯤 순매수로 전환하는지 여부 순매수를 전환한다 하더라도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쯤 이게 나올 것인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갖고 이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셀트리온이 주봉상 과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구간에 있다. 그 구간에서 지금 RSI 지표로 매수 신호가 살짝 떴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이런 좀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됐고 16만 원대에서 그리고 18만 원대에서도 좀 매물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매물대를 또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하여튼 과연 이제 어떤 모멘텀으로 앞으로 치고 나갈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슬 바닥을 완전히 잡았다가 아니고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 그런 정도로 좀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하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런 매도 물량을 다시 소화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종가상으로 적어도 이 15만 6천 원대를 다시 안착을 해줘야지 다시 요런 이제 물량들을 다시 소화하고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막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뭐 그런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미가 없고 뭐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사실 그 대선을 앞두고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돈을 쓰는 데 있어 갖고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해소되고 나고 그리고 요번 주에 또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나면 조금씩 시장에 돈들이 들어오면서 셀트리온 같은 이런 대형주들도 슬 좀 반전의 어떤 시점을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6월 달까지는 계속 이제 횡보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이 그 전에 좀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땡큐죠, 땡큐. 아직까지 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셀트리온 홀딩스를 포함한 뭐 이런 임원들의 주식 매입 이런 것들은 항시 좀 그때가 이제 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서 회장까지도 뭐 사재를 출연하면서 이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거의 뭐 향후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이제 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수고하셨습니다.